여러분, 봄이 되면 대나무 숲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죽순입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어린 싹으로 단단한 줄기로 자라기 전 부드럽고 수분이 풍부한 상태에서 채취해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예로부터 산채나물, 탕, 볶음,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왔지만 실제로 그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은 근육량이 줄고 장 운동이 느려지며 대사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리한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의 균형입니다. 죽순은 열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체중 관리, 혈당과 혈중 지질 균형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식재료입니다. 죽순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백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아 씹는 식감이 좋고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위장관을 자극해 장의 움직임을 돕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와 관련된 식물성 성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노화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의미 있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순의 성분부터 우리 몸 안에서의 소화 과정,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죽순을 반찬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식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이제 죽순이 우리 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작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죽순은 100g당 열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분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 함량은 거의 없고 단백질은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식이섬유와 무기질입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부피를 늘려 대변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이섬유, 무기질, 불용성 식이섬유는 전 파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균형에 관여하는 무기질로 혈압 조절과 관련된 전해질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촌철립대에서 흔히 관리 대상이 되는 고혈압과 부종 관리에 있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식단 구성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죽순에는 페놀성 화합물로 불리는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활성산소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이란 식물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몸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처럼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보다는 몸의 균형을 돕거나 특정 작용에 관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 종류로는 첫 번째로 폴리페놀입니다.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화합물로 항산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채소, 과일, 차 등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보호 물질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폴리페놀의 한 종류이며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자외선이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채소나 과일들은 천연 색소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비슷한 색소 성분으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입니다.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채소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소플라본입니다.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으로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고 흔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포닌입니다. 인삼, 콩 등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런 영양소는 일반 영양소와 다른데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를 만들며 칼슘은 뼈를 구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반면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은 반드시 부족하면 병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몸의 균형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은 왜 시니어 건강에서 중요할까요? 50대 이후에는 산화 스트레스 증가, 혈관 탄력 감소, 만성 염증 경향 증가,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 프로들을 보면 이런 신체 변화들 때문에 채소와 과일 섭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식물성 생리활성 성분이란 식물 속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몸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영양성 기능, 성분 열량이나 필수 영양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몸의 균형과 노화 관리 측면에서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중에서는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혈액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특히 노년기 빈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죽순은 고열량 식품이 아니며 지방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와 칼륨 중심의 구조를 가진 식품입니다. 체중 조절, 장 기능 유지,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습관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죽순을 씹는 순간 입에서는 기계적 분해가 시작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침과 섞이면서 소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침 속 효소는 탄수화물 일부를 분해하기 시작하지만 죽순의 주요 성분인 식이섬유는 거의 분해되지 않은 채 위로 이동합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만나 단백질 일부가 분해됩니다. 그러나 식이섬유는 위산에 의해 크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에 도달하면 비타민과 무기질 일부가 흡수됩니다. 칼륨과 엽산 같은 성분은 이 단계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합니다. 대장에서는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돕습니다. 일부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발효되어 장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순은 위에서 포만감을 돕고 소장에서 무기질 흡수를 지원하며 대장에서 배변 활동에 기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순은 특히 변비 경향이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이 느려진 노년층에서 배변 리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 중인 분들께도 칼륨 섭취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을 조절할 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균형 유지에 참고가 됩니다. 당뇨병을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죽순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고 혈당 부담이 적은 식품으로 식단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식단 전체 균형 속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지방 함량이 낮고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체중 조절 보조 식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 부위로 보면 장 건강, 혈관 건강, 체중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관련 식물성 성분은 노화 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콩으로 만든 두부류, 각종 생선, 닭가슴살과 함께 조리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죽순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식품은 아니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 사용해 볶으면 흡수율과 풍미가 좋아집니다. 소화가 편한 조합으로는 죽순을 부드럽게 삶아 된장국이나 맑은 탕에 넣어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기름진 볶음보다는 국물 요리가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발효 음식과의 조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치나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섬유와 발효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응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음식들로는 죽순볶음, 삶은 죽순을 얇게 썰어 마늘, 들기름
또는 참기름과 함께 볶는 가장 기본적인 반찬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맞추면 구수한 맛이 살아납니다. 고기 없이도 식감이 좋아 밑반찬으로 좋습니다. 죽순나물. 데친 죽순을 고추장 또는 된장 양념에 무쳐 먹는 방식입니다. 봄철 산나물 느낌으로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죽순 된장국. 된장국에 감자, 두부와 함께 넣어 끓이면 섬유질이 풍부한 구수한 국이 됩니다. 소화가 비교적 편해 어르신 식단에 적합합니다. 죽순 맑은탕. 닭고기나 쇠고기 또는 해산물과 함께 맑게 끓이는 국입니다. 기름기를 줄이고 담백하게 끓이면 부담이 적습니다. 죽순 잡채. 당면 대신 일부를 죽순으로 대체해 식감을 살린 잡채입니다. 열량을 줄이면서 씹는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순전. 잘게 다진 죽순을 반죽에 섞어 부쳐내는 전입니다. 두부와 섞으면 부드럽고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죽순 장아찌. 간장이나 식초, 매실액에 절여 장아찌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밥반찬으로 좋습니다. 죽순 비빔밥. 각종 나물과 함께 비벼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고기 대신 활용하면 열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죽순 카레. 감자 대신 일부를 죽순으로 대체하면 씹는 식감이 살아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죽순김치. 특이한 방식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죽순을 넣어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발효 음식과의 조합으로 장 건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죽순은 화려한 건강식품은 아니지만 담백하고 낮은 열량 속에 장 건강과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이 매우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화 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순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충분히 삶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을 통해 쓴맛 성분이 줄고 소화 부담이 낮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죽순을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